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제가 이 방송 상담만 한 14, 15년 하다 보니까 항상 가뭄과 홍수가 늘 같이 주기적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항상 위기일 때 기회가 오는 것 같고요. 또 기회가 와서 물들어올 때 매각하고 정리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모두가 잘 못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은 잘 되고 어떤 부분은 잘 못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은 시기에도 내 집 마련 기회가 있고 투자의 기회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 제목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오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성공하자. 우리 늘 그동안 막 돈 벌고 평생 열심히 일해 저축하다 보면 저축해서 내 집 하나 장만하려고 하면 집값 너무 올라가지고 늘 우울하죠. 자, 그 맨날 우울했던 분들 이제 내 집 마련 기회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가 기회가 올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아주 간결하게 말씀드릴게요. 2023년 3월부터 5월 9일까지가 내 집 마련이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이 3개월 동안 열심히 내 집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가격 떨어질 때 있고 이전에 또 가격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내년 5월 9일이 끝나는 날이면 여러분이 꼭 사고 싶은데 거기 어디죠? 서울에 그놈의 그 좋은 위치에 정말 상급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5월 9일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면 되느냐? 지금 사면 조정기죠. 조정기에는 가격이 좀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년 3월 좀 발 빠른 사람들은 조금 비싸더라도 1, 2월에 시작을 해야 5월 9일입니다. 5월 9일이 지나면 또 매물들이 시장에서 개눈 감추도 사라지겠죠. 그때 또 가격이 또 오를 수 있습니다. 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은 부동산이 조정기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가격이 다 내리느냐? 아니죠. 그래도 오르는 지역이 있고 내리는 지역이 있고 보합을 유지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투자의 기회는 맨날 대세 하락, 대세 좋아하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들 없죠. 이 대세남, 대세녀 허풍이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대세라고 하는 하락과 대세 상승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깊은 상세, 디테일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항상 입만 나불나불거리지 이 집을 이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 언론에서도 막 대세 하락, 대세상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좀 가난하지요. 내 집도 없죠, 내 집이. 일단 내 집이 있는 사람들이 좀 이런 얘기 하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대세 하락장에서도 가격이 오른 놈이 있고 대세 상승장에서도 내리는 놈이 있어요. 자, 지금은 전 세계가 경기 침체기입니다. 누가 봐도 침체인 거 알죠? 뭐 보면 알아요? 석유가, 여러분의 기름값. 이 지금 현재 유가가 엄청나게 상승돼 있죠. 지금 밖에 보니까 차도 별로 안 움직여요. 유가가 많이 오르면 차가 안 오르잖아요. 침체기죠. 그 원인이 뭐죠? 전 세계가 금리 인상하고 있습니다. 왜? 긴축하려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좀 걷어들여야 되죠. 그리고 코로나 후유증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지 2년 됐어요. 3년 됐어요. 이제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끝낸 거예요. 왜? 너무 이거 코로나로 잡고 있다 보니까 경기가 2년 동안 안 돌아가서 만 2년이면 엄청나게 안 돌아간 거잖아요. 대기업만 수출기업들 먹고 살고 했지 개인들 사실 이 민간 경제는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후유증, 이 코로나 후유증 우리는 이제 지금 시달리고 있죠. 중국이나 이런 데는 아직도 막 다 바리케이트 치고 못 다니게 하잖아요. 아직도 6,000명, 7,000명 코로나 나오잖아요. 옛날에 200명만 나와도 다 문 닫고 추적하느라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후유증, 그 다음에 유가 고공 상승하잖아요. 고공. 금리 인상. 이거 세 개만 가지고도 침체가 오죠.
그리고 중요한 거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뭐 이거 다 중요하죠. 그런데 요런 부분들이 지금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겠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 썩을 놈의 전쟁 없어져야 되는데 이 전쟁이 문제죠.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사람들이 뭐죠? 불안 심리가 있습니다. 기름 쌓아두려고 하죠. 그리고 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죠? 좀 러시아라고 하는 원자재, 석유, 가스 많이 갖고 있는 러시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땡깡 부르니까 계속 전쟁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수많은 곡물, 곡식, 뭐 그리고 석유, 가스 이런 부분들이 가격이 막 고공행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계속 할까? 언젠가 피니시 엔딩하는 끝나는 날이 있잖아요. 항상 뭔가 시작을 끝나는 날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어떤 민족 간의 동족 상장의 지금 전쟁인데 오래 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나름대로 명분 찾아야 되고 우크라이나도 뭔가 명분 찾아서 땅 들 뺏겨야 되니까 뭔가 합의 찾으면 굉장히 서로 동족 상장인데 끝나는 시간이 다가오지 않겠나. 끝나면 또 어떻게 하죠? 우리에게는 기회가 오겠죠. 뭐 우크라이나 재건도 해야 되지. 또 러시아 또 재건 스스로 해야 되니까 기름 또 가스 막 싸게 빨리 팔아서 곡식도 팔아서 그다음 썩을지 모르잖아요. 또 올 가을에 힘들지만 또 곡식 나오면 그것도 재고 되잖아요. 재고 털어야 되니까 다시 경기가 좀 돌아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후유증 가장 컸죠. 그리고 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기회는 어디가 중요하냐? 지역이 중요해요. 지역. 자, 뭐 보면은 막 오를 때 가가지고 꼭 이상한 지방 가가지고 갭 투자니 뭐 하면서 줍줍이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고통의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늘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막 이상한 경매 시장이니 뭐 버스 타고 가가지고 막 10개, 5개 주는 줍줍이들 이제 괴로운 시간이 왔죠. 이런 사람들은 뭘로 죽죠? 역전세난에 시달려 죽습니다. 역전세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집은 안 사고 그리고 전세가 쑥 빠지는 지역 있죠. 그래서 이런 지역과 또 어떤 지역은 전세값도 상승하고 집값도 같이 이렇게 비등비등해지는 중간 지역 그리고 오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오르는 지역이 중요하겠고 그다음 어떤 물건이 살아나느냐, 어떤 물건이 선호도가 높아지냐에 따라서 물건에 따라서 투자의 종목이 좀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해야 될 건 남들이 가격 떨어진다고 위기를 느낄 때 나만이 벌 수 있고 나만의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지역과 물건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와 각종 시달림에서 많이 힘들어졌던 상가들이 좀 일부 아주 좋은 지역의 상가들 살아나겠죠. 이제 코로나 풀려서 배달도 잘 안 된대잖아요. 그러면 뭔가 사람들이 소비는 한번 또 늘어나면 줄지 않잖아요. 그동안 소비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방역 때문에 나갈 수 없어서 참고 왔던 거죠. 이제 그들이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장매 다 끝나고 나면 서서히 상가들 좋아질 거죠. 상가 좋아지면 수익률 좋아지죠. 상가 투자 좋아지죠. 과거에 은퇴자들 뭐 했어? 내 아파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하나 있으면서 월세 나온 수익형 하나 갖고 싶어 했죠. 이제 그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상가는 지금 현재 정말로 이 코로나 거치면서 정말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힘들었죠. 그래서 공황 상태에 있는 상가가 살아나는데 다 살아난다? 아니죠. 대세 상승 이런 거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지역 선택 잘해야 된다. 그래서 상가를 사더라도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좋은 데 사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지금 이기 같은 곳에서 기회가 되는 게 뭐죠? 지금 역세권 재개발. 그죠? 역세권 재개발. 이미 개발이 완성된 데는 너무 비싸죠. 막 4, 5억도 더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이 역세권 재개발. 그 다음에 과거에 해제가 돼가지고 노후도가 좀 맞고 있는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 지역.
뭐 여기에는 소규모도 있습니다. 뭐 모아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가로주택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결국 모아주택과 가로주택은 선택도 이거 잘해야 돼요. 동네 이상한 동네 가가지고 아파트 100세대, 100세대, 150 생기면 가격 안 오르잖아요. 좋은 지역 가가지고 가로주택, 모아주택 해야지 이상한 동네 가가지고 또 하면 안 돼요. 이런 것 좀 투자할 때 좀 전문가의 좀 도움 좀 받으세요. 이 전문가 도움 안 받고 막 혼자 저지르는 사람들 다 샀는데 왜 나만 안 오르들까?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다 목만 길어져가지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있죠. 목 시들 때 정말 나는 왜 이렇게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재개발 시장이 지금 투자의 기회입니다. 적은 돈으로 내 자녀, 내 손주들 이게 좀 잘 살게 해줄 방법. 이거 역세권 개발이 왕중왕이죠. 그래서 요즘 역세권 재개발은 서울 내에서만 했으면 좋겠어요. 당분간. 항상 저 지역이 중요하잖아요. 꼭 보면은 이게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데도 가가지고 막 이상한 동네 따라다니면서 뭐 GTX 쫓아다니고 또 뭐 쫓아다니고 KTX 쫓아다니고 아무도 안 타는 데 가가지고 또 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은 땅 사고 아파트 사는 사람들 좋은 데 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꼭 거기 가서 빌려 사는 사람 아파트만 오르는 데 가서 빌려 사는 사람들 빌어먹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당분간 역세권 재개발과 재개발 지역에서 신경을 써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거에 전 시장님이 7년 재임 기간 동안에 395곳 약 25만 가구의 새 아파트 나올 걸 다 해제해 버렸어요. 그래서 서울이 양질 아파트가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 너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서울은 사실은 양질의 아파트가 부족하니까 이거 공급을 하려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약세권, 모아주택, 그 다음에 가로주택, 재개발, 재건축, 어떻든 정비 지수제를 막 까다로운 거 다 지금 제거해서라도 규제를 풀어서라도 공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25만 가구는 공급을 해줘야 그래야 이 지금 현재 주택난이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또 다시 경기 침체기 또 벗어나고 하면 또 집 없어가지고 결국 공급 안 되고 하면 가격도 못 잡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공급량을 좀 올려놔서 부동산 가격이 시장에 좀 자율적 기능에 좀 맡기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계속 부동산 잡으려고 하고 부동산에 얽매인 그러한 정부는 결국은 인위적으로 하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개입을 가급적 시장에서 좀 빠져주려면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이 가격이라는 이 지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게 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급이 좀 늘어나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울의 빌라, 특히 역세권, 그다음에 재개발, 노후도가 심각한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야 투자에 성공합니다. 요건 내 집 마련의 기회도 되기도 하고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손주들에게 미래에 그래 서울에 내 땅 한 편을 갖고 있으면서 내 아파트 20평대라도 받을 수 있는 자격, 입주권을 만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기회, 내 집 한 번만, 나도 지금 아이가 다니고 재개발, 재건축도 좋지만 내가 진짜 좀 살아서 내가 좀 편하게 살면서 아이들 잘 키우고 또 직장 가까운데 다 살고 싶죠? 항상 이 주거에 대한 부분을 하려면 내 집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의 기회는 조금 참아라. 왜? 이거 참 재미있죠? 자, 우리 윤석열 새 정부 들어와서 만든 게 첫 번째 양도세, 중과세 유예, 중과세를 좀 유예해서 너무 이 중과세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너무 없고 공급이 없으니 집 좀 갖고 있는 사람들 좀 팔게 해주자. 내가 당장 공급을 하려니까 마음만 공급하려고 하지 땅과 집과 이런 걸 부셔서 지으려니까 보통 기본 10년 걸리잖아요. 또 주민들 반대하면 10년, 15년 더 걸리는데 입으로는 공급한다고 했는데 실질적 공급이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 또는 이주택자 이런 분들이 시장에 물건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보내게 하는 정책이 2022년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1년 동안 양도세를 한시적 중과를 해제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 5월 9일에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러면 자, 지금은 우리가 올 6월 1일 날, 지금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종부세, 재산세 매기죠. 그러니까 5월 10일에서 6월 1일 사이에 거의 많은 분들이 이 종부세 좀 피하려고 전부세 막 2억씩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물론 시장에 다 내리 퍼부었습니다. 막 1, 2억씩 싸게 해가지고. 그래도 종부세 여기 양도세 중과세에서 걸려가지고 1, 2억, 3, 4억 싸게 사는 게 더 이익이기 때문에 세법상 계산하니까 싸게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나요? 내년 5월 9일에 끝나요. 그때는 양도세 중과세가 다시 세가지고 다주택자들 30% 추가과세 뭐 하고 하면은 엄청나게 나오죠. 10억 벌면은요, 막 8억이 넘게 양도세를 내야 되니까 이거 못 팔고 다시 또 매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3억 싸게 판 사람들이 더 이익이었고 종부세 또 5, 6천, 7, 8천 안 내는 사람들이 더 이익이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건 가격이 드디어 싸졌다라고 말하는 뉴스가 있는데 이건 조금 참 싸졌는지 시장 가격이 떨어졌는지 좀 알아볼 만한 부분입니다. 이거 서울 얘기예요. 근데 지방은 진짜 떨어졌어요. 팔려고 해도 안 팔려요. 분양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갖는데 어디? 가장 먼저 지역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이냐? 아까 투자는 빌라나 상가지, 그리고 내 집 마련은 아파트 살아야 되잖아요. 물건은 아파트, 그리고 내 집 마련 기회 있는 지역은 내 직장과 내 자녀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곳, 서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물론 지방도 이런 지역이 있는데 극부적으로 국소수의 지역이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왜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내년 3월과 5월 사이냐, 내년 또 6월 1일이 되고 그러면 또 종부세 문제 터지죠. 그러니까 이때는 기다렸다가 오늘 2022년 5월 6일 1일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이 내년 5월 9일 이전에 팔아야 돼. 근데 지금은 마음의 여유가 조금 있어. 연말까지 한번 기다려보지. 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고 나면 그때 경기가 호전되면 팔아야 되지. 이런 생각으로 안이하게 있다가 내년 5월이 탁 다가와지면 또 종부세 문제? 재산세 또 내야지? 이거 못 팔려면 또 양도세 중과세 또 나한테 터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서둘게 되겠죠. 서둘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증여를 먼저 생각하겠죠. 자녀들한테. 그리고 아는 지인들한테 또 싸게 팔겠죠. 근데 싸게 팔고 나서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시장에 매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내 집 마련하실 분들에게는 기회가 온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은 올 연말까지 참고 넘기셨다가 내년 1, 2월부터 하더라도 늦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5월 9일이 다가올 때쯤 되면 현금만 많이 있으면 5월 7일에 팔아야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때 내가 당신 집을 이틀 만에 다 사가지고 등기 가져갈 테니 좀 깎아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한 능력이 좀 필요하겠다. 그것을 내고의 능력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입니다. 여러분 지방에서 뭐 분양가 청약이 뭐 미분양이 되고 그건 원래부터 될 지역들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발 안 된다는 데 가가지고 안 되는 건 보지 말고 잘 되는 지역을 보면서 나도 1등 옆에 2등 한번 돼보자. 부자 옆에 나도 부자 한번 돼보자. 맨날 줍줍이 한다고 막 이상한 동네 가가지고 눈만 빨개지고 다리 아프고 괜히 기름값 들어가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혼자 신문 읽고 해석하지 말고 정말 투자의 기회, 내 집 마련의 기회, 그리고 투자에 대한 전략적 접근 이런 거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전문가들의 좀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좋은 투자하시고 행복한 부동산 투자의 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